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주변의 환경과 또 세포 사이에서 물질 출입이 조절이 됩니다.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막에 박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조그맣게 있는 인지질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인지질은 크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머리 부분은 물과 굉장히 친해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얘기해요. 물과 친하다, 친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질이기 때문에 꼬리 부분은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수성이에요. 물과 분리되려고 하고 물을 싫어해요. 쉽게 얘기하면 물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 물과 친하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또 세포는 생체는 대부분 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주요한 환경에 인지질을 넣어주면요. 인지질이 저절로 꼬리들이 그 물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꼬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꼬리끼리 꼬리에 꼬리를 마주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절대 물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신들이 안정한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붙여준 게 아닌데 물속에 넣어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꼬리끼리 결합한 형태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이게 한 층, 두 층, 이렇게 두 층을 이루게 돼요. 이것을 인지질이 만드는 두 층이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르고 물이 있는 환경에서 인지질이 저절로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 배열이고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 종류에 따라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이 선택적으로 조절되는데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확산이라는 이동이 있어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용어 하나를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설탕물 있죠? 설탕물의 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설탕과 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설탕이 물에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설탕물이라고 부르는데 녹인다, 녹는다 이런 것을 한자로 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탕물은 용액이에요. 설탕물, 용액. 설탕이 물에 녹아있는 용액입니다. 설탕은 바로 녹아있는 그 물질이에요. 용질이라고 부르고요. 물은 그 설탕을 녹이는 매개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용매라고 부릅니다. 녹아있는 그 물질을 용질이라고 부르고 그 액체를 용매라고 부르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그것을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읽어보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질이 직접 용액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확산이라는 현상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교실에 제가 디퓨저를 하나 갖다 놨을 때 여기에 있는 냄새 분자가 처음에는 여기에 많다가 여기가 고농도죠.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르죠. 확산은 영어로 디퓨전, 그래서 이걸 디퓨저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물이 담긴 병에다가 제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을 때 이 잉크 한 방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물 전체가 이 색깔로 변하잖아요. 이 잉크가 확산을 한 거죠. 확산이라는 말 자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농도는 이렇게 고농도와 저농도, 농도차가 많이 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도차가 없어지는, 농도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농도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용액의 농도가 높은 데서 적은 쪽으로 용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세포 밖에는 많고요. 세포 안에는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많으니까 고농도, 여기는 적으니까 저농도가 되겠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산소는 세포 밖에 많을까요? 네, 세포 밖에 많아요. 세포 안에는 적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다 보면 결국은 안에도 산소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세포흡 같은 그런 물질 대사에 이용돼서 계속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산소가 세포 안에 쌓이질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용돈을 받아도 여러분 통장에는 절대 돈이 쌓이지 않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계속 그 돈을 써버리니까, 소모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소도 계속 들어오지만 세포 안은 항상 저농도예요. 그래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가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래 걸 볼게요. 또 나트륨 이온과 포도당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도 세포 밖이 많고 세포 안이 적습니다. 그러면 농도 차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겠죠. 확산입니다. 포도당도 세포 밖에 많고 세포 안에 적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포도당도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산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했는데 나트륨 이온이나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있죠? 단백질, 막단백질이 있어서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이 나트륨 이온이나 포도당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에 산소의 이동과 아래에 있는 나트륨 포도당의 이동 중에 뭐가 더 단순해 보이죠? 네, 위에 게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바로 확산되는 산소와 같은 경우를 단순 확산, 아주 단순하니까요. 이렇게 부르고요. 아래와 같이 막단백질이 있어야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백질 통로가 다 이 물질의 확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통로가 없으면 확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단순 확산부터 살펴볼게요. 누가 단순 확산을 하냐? 크기가 작은 물질,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또 지질 입자, 지용성 입자처럼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인지질 이중층 중에 이 꼬리 부분은 그런 수용성 물질, 물과 결합하는 물질에 대한 반발력이 세요.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은 물질이나 지질 입자 등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다른 물질은 쉽게 이동시켜주질 않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의 예는 예에 있었던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이게 확산의 원리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폐포가 있어요. 대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대기 중에 있던 공기가 들어오고요. 우리 몸을 흐르던 혈액이 이렇게 폐포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계속 소모되니까 산소가 많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온 공기에는, 대기에서 온 공기에는 산소가 많아요. 그럼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겠죠.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겠죠. 확산되어 옵니다. 반면 CO2는 우리 몸에서 CO2가 계속 생성이 돼서 혈액에 CO2가 많아요. 반면 대기 중에 CO2 농도는 0.03%밖에 안 돼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에 의해서요. 다음은 촉진 확산,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볼게요. 누가 확산을 하냐?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할 수 없는 물질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하를 띠는 물질, 나트륨, 칼륨, 플러스 이런 전하를 띠는 물질은 물에도 잘 녹고요. 인지질 그 꼬리 부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얘네를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이 수용성이면서 분자량이 크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나트륨 플러스 이동시켜주는 막단백질과 포도당을 이동시켜주는 막단백질의 모양이 서로 다른 걸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다 달라요. 다른 말로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는 특정 물질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어요. 지금 나트륨은 밖에 많고 안에 적습니다. 그러면 고에서 저농도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칼륨은요. 안에 많고 밖이 적어요. 안이 고농도, 밖이 저농도예요.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서로 다르다.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통로는 그 물질에 맞게 특정 물질은 특정 통로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물질에 이동하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통로가 아니라 그 물질의 농도가 결정을 합니다. 이 물질의 농도가 이동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촉진확산의 예로는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예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창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곱창 드시죠? 네, 여러분 곱창은 이제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곱창인데, 이 곱창의 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작은 창자의 벽입니다. 작은 창자를 이루는 벽인데, 요게 이제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이걸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를 해주겠죠. 곱창은 지울게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미노산이 고농도예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 작은 창자를 이루는 이 부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이 세포를 이루는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미노산이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처럼 또 나트륨처럼 이런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것은 촉진확산,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확산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이 직접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삼투를 볼게요. 삼투는요, 세포막을 경계로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 입자가 있을 때, 얘는요,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 입자가 있을 때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한다고요? 물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겠죠? 이 물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지질 이중층이 얘를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막단백질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막단백질도 없어요. 그럼 용질은 이쪽으로 절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 입자가 있을 때. 이렇게 이동을 못해. 그러면 여기는 계속 고농도고 여기는 계속 저농도니까 농도 불균형이 심하겠죠. 그럼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농도 불균형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용질이 직접 이동할 수 없다면 뭐가 이동하면 돼요? 용매가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물이
고농도 쪽으로 가서 여기를 희석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높은 농도 쪽으로 가서 고농도를 희석시켜주는 현상, 그래서 농도차를 좀 줄여주는 현상을 삼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용질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 맞아요. 근데 물의 입장에서 볼게요. 고농도라는 건 뭐죠? 용질이 많고 용매가 적은 걸 얘기하죠. 저농도라는 건 뭡니까? 용질이 적다, 용매가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는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요?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투는 물의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투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물이 직접 이동하는 확산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용질의 입장에서 보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이것을 특별히 삼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물의 이동 방향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고농도를 희석시키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물이 나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식물에 뿌리털이 있을 때요. 식물의 뿌리털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식물의 뿌리털이 있을 때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이때 식물과 토양 중에 누가 더 고농도인지 아세요? 네, 식물이 더 고농도고 토양이 저농도입니다. 그러면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희석시키러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삼투의 원리로요. 그래서 물은 삼투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높은 쪽으로 간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김장할 때요. 배추 절일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잖아요. 그럼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숨이 죽어요. 숨이 죽는다는 것은 부피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물이 막 빠져나옵니다. 소금을 쳤을 때. 왜냐하면 소금이 고농도니까요. 배추보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지요. 이것도 역시 삼투의 한 종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물세포에서 또 동물세포에서 어떻게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에 있을 때, 또 낮은 용액에 있을 때, 세포보다 낮은 용액, 저농도의 용액에 있을 때, 또 세포보다 높은 용액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물의 이동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 알려드리면, 세포 안하고 밖에 농도가 똑같아. 세포와 같은 농도의 용액이다. 같다. 그래서 등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보다 농도가 낮다. 저농도다. 그러면 저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보다 농도가 높다. 그러면 고농도니까 고장액이라고 부릅니다. 1학년에서는 이 용어를 잘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생명과학 2 나오면 나중에 생명과학 2 배울 때 이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같은 용액에 세포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용액의 농도가 같으면 우리는 흔히 물의 이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은 항상 이동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포의 부피 변화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세포의 물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똑같거든요. 10분자 들어오면 10분자 나가고 100분자 들어오면 100분자 나가고 1000분자 들어오면 1000분자 나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기 때문에 0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의 부피 변화가 없게 보입니다. 다음은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밖에가 저장액이니까 안에가 고농도겠죠. 밖에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물이 나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에서 고로 희석시키러 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밖으로는 조금 나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물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세포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피가 막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식물세포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무한히 증가할 수는 없고요. 원래 식물세포의 부피를 한 1이라고 했을 때 세포의 부피가 1보다 조금 크게 뭐 1.2, 1.3 뭐 이 정도 조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 고장에, 고농도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밖에가 고농도고 안에가 저농도잖아요. 그러면 물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죠. 네, 희석시키러 밖으로 나아가고 들어오는 물은 조금입니다. 결국 물이 막 빠져나가다 보면 세포가 쭈그러들겠죠. 그러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일부 책에서는 원형질 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부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드려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포막은 원래 형성되었던 물질이고요. 세포벽은 이후에 형성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후형질과 원형질이 서로 분리됐다 해서 원형질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동물세포, 특별히 적혈구에서 어떻게 삼투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적혈구가 실험하기가 좋거든요. 혈액을 뽑아서 그냥 실험하면 되니까. 그래서 적혈구에서 동물세포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 똑같은 조건, 같은 용액, 농도가 같은 용액, 등장액에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용액, 저장액에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용액, 고장액에 있을 때 어떻게 세포가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적혈구 3개를 그렸습니다. 네, 세포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에 있을 때는요, 식물하고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요. 출입하는 물이 없는 건 아닌데 출입하는 물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포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저농도의 용액,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 안에가 더 고농도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고농도를 희석시키러 높은 곳으로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가 심하면 빵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는 식물처럼 세포벽이 모양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부풀다가 심하면 터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을 용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 고장액이죠. 고농도에 넣으면 안에가 저농도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요? 고농도 쪽으로 저 높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굉장히 감소하게 돼요. 적혈구가 쭈그러들겠죠. 여러분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아요. 세포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용액에 있을 때는 부피 변화가 없고 저농도의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물이 높은 곳으로 들어오니까 부피가 커지고 농도가 높은 용액, 고장액, 고농도에 넣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쭈그러집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고요. 그래서 삼투에서 중요한 건 뭐다? 물의 이동 방향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우리 한번 지금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3가지 물질을 제가 그렸는데 모두가 다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입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양쪽의 농도 차이가 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도가 같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물질은. 그런데 어떤 물질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요. 이것을 확산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물질은 직접 이동하고 싶지만 인지질 이중층이 얘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또는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에서 저로 갔으니까 역시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촉진확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 투과성을 보이죠. 각각 특정한 물질은 특정한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여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인지지리중이 얘를 통과시켜 주지도 않고 적절한 막단백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죠? 용질이 갈 수 없다면 물이 이동하면 되겠죠. 어디서 어디로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불렀죠? 삼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확산과 삼투 잘 비교하시고 얘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